겨울에는 가습기를 무조건 빵빵하게 틀어도 건조해요. 안녕하세요, 테이크와이프입니다. 정말 여름을 제외하고는 건조하면 달고 자는 것 같아요. 아이가 있다 보니까 여기 실내 안에 공기의 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아무래도 건조하면 코막힘이 당연히 일어날 수 있고 더불어서 기침을 하게 되니까 더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공기의 습도는 55%에서 60% 이 사이 범위가 가장 적정 수준인데요. 사실 적정 수치를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적당한 습기를 위해서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 바로 가습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여러 대를 사용해 봤는데 제가 가장 만족스러웠던 거는 바로 이 아이이죠. 스페이스TM 대용량 가습기입니다. 아이에게 맞는 가습기, 그리고 가습기를 구매할 때 제품 설명을 보면 다 좋아요. 다 이것도 짱짱, 저것도 짱짱, 이것도 짱짱, 다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필요하니까 이전 건 별로고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래서 결국 정착한 게 바로 이 스페이스TM 대용량 가습기인데요. 이 가습기를 선택한 이유와 그리고 가습기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세척 관리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습기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사실 이 스페이스TM 대용량 가습기는 좀 모양이 특이하죠. 회전형인데 요것도 있고, 그 사업장에 가시면 분무기처럼 긴 관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꼭 금방 구워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따로 그건 추가를 안 하고 이 하나를 한번 사용했어요. 일단 왜 스페이스TM을 선택했느냐? 먼저 가습기는 대략 5가지의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스페이스TM의 대용량 가습기는 초음파 가습기 방법이에요. 가습기에 대한 5가지 종류와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고, 먼저 이 스페이스TM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 그대로 정말 대용량이에요. 사실 이것보다 더 큰 가습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었고요. 이 아이는 13L를 가지고 가습을 해주는 기기인데요. 물통 맛있죠? 330ml가 총 40개가 들어가는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대략 어느 정도이냐? 강약의 단위로 보자면 약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130시간을 물을 추가로 넣지 않고도 계속 돌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진동자 수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진동자를 가진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크면 클수록 진동자 수가 많아진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경우에는 용량만 크지 진동자 수가 적은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가습기를 구매하시게 되신다면 진동자 수도 꼭 한번 확인을 하시길 바랄게요. 이 스페이스TM 같은 경우에는 진동자 수가 무려 3개가 있어요. 초당 170만 개가 분사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마이크로 물입자라고 불리는 굉장히 작은 물 입자를 만들어내서 진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물을 뿜었을 때 입자가 곱다고 해야 됐죠? 이게 입자가 고운 거에 따라서 아닌 거에 따라서 가슴 역할도 다르지만 사용했을 때 불편한 적도 있어요. 입자가 두꺼운 경우에는 바로 바닥에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바닥 밑이 조금 흥건해지는 경우가 있고, 입자가 작으면 이게 공기적으로 많이 흩어지죠. 그래서 바닥에 물이 조금 이슬 묻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조금 적어요. 근데 이 스페이스TM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입자의 굉장히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그 바닥에 수분이 굉장히 많은 느낌, 이슬 맺히는 느낌보다는 공기 중으로 퍼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곱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3개의 진동자 수가 동시에 작동되기 때문에 무려 시간당 1200cc의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세척. 모든 가습기는 단점이 없을 수가 없어요. 대신 그 생활의 습관,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조금 다를 뿐인데요. 어떠한 가습기라도 자주 세척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척을 할 때 그동안 제가 사용했던 가습기 중에서 용량 대비 가장 물세척이 쉬운 아이였어요.
남자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물 주입구가 크기 때문에 물 청소도 쉽고 세척도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네 번째, 동작 방법이 쉬워야 되겠죠. 사용하다 보니까 아주 갓난아기 때 애들이 서가지고 막 이것저것 만지려고 했을 때는 뭐 잠금 기능이 있으면 좋고 뭐도 좋고 한데 뭐 잠깐이고, 지금은 직관적인 방법이 가장 좋더라고요. 보시면 굉장히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한 다이얼 방식이라서 저는 만족해요. 내가 방 안의 습도의 상태에 따라서 강약을 편안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단순하지만 사용에 대한 편리성은 가장 우수하다고 보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역시 가습기는 파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분사를 하냐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는 가장 마음에 들어요. 네 방향. 물론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진 않아요. 근데 자동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로 된 분사구가 360도 도는 게 훨씬 나으니까 굳이 4개 방향이 필요가 없죠. 이렇게도 가능하고, 이렇게도 가능하고, 이렇게도 가능하고. 내가 상황에 맞게. 그리고 동서남북 4방향으로 모두 360도 주변을 가습을 채울 수 있다는 점. 덩그러니 가습기만 있는 경우가 있진 않죠. 주변에 가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소파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방향을 틀면 조금은 가습이 덜 닿을 수 있다는 점이 있더라고요. 살면서 생활을 해보니까 이 작은 부분이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편리성을 느끼게 해준다는 점. 한 2년 사용해 보니까 그게 몸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생각보다 많네요. 물 부족 알림 서비스가 있어요. 이 기능은 아무래도 물이 없는데 계속 돌아가면 뭐 전기세 낭비도 되고, 없는데 괜히 진동수만 울리게 되고 불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부족할 때 빨간색 버튼이 불이 들어온다는 점. 그래서 부족할 경우에 물을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아니면 전원을 오프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단에 정화 필터로 먼지를 없애주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물을 그냥 채우다 보면은 먼지가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밑에 정화 필터가 있기 때문에 먼지를 한번 걸러주고 깨끗한 공기와 함께 분무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어떠셨어요? 대용량 가습기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지 않나요? 간단하게 장점에 대해서 다시 나열을 하자면, 회전형 4방향 분무 노출, 13리터 대용량 물통, 쉬운 분무량 조절, 안심 통세척, 3개 진동자 동시 분무.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에 드는 가습기 도대체 얼마냐? 보통 가습기를 구매하실 때 가격 적정선이 어느 정도세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습기가 지금 현재 초록색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면 10만원보다 1, 2만원 더 저렴해요. 최저가인데 무료 배송. 무료 배송이 중요하죠. 이 정도면 대용량 가습기 상당히 괜찮죠? 제가 아까 처음에 가습기 종류는 총 5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습기는 가열식 가습기, 초음파 가습기, 복합식 가습기, 원심 분무식 가습기, 필터기 기화식 가습기, 이렇게 총 5가지가 있어요.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전기부터 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가열된 물에서 증기가 발생하는 거죠. 가습기의 히터나 그 전기봉으로 인해서 물을 가열하는 방식이에요. 장점은 세균, 살균에 가장 효과적이고, 단점은 화상을 입을 수가 있다는 점인데, 아이가 있는 집안에서는 조금 피해주시는 게, 그리고 물을 끓이다 보니까 전력 소비가 조금 더 많다라는 점. 초음파 가습기, 말 그대로 그 초음파 진동자에 전원을 공급해서 물을 막 흔드는 거죠. 물에 진동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물 분자 하나가 막 부딪혀요. 막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진동 전해가 일어나는 거죠. 진동 전해가 일어나면서 물 입자들이 물표면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튀어나온 물 입자들이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방식인 거죠. 초음파 가습기는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전력 소비가 굉장히 적어요. 하지만 단점은 세균 번식이 쉽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세척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복합기, 가습기. 말 그대로 복합적인 거예요. 히터 가열 방식의 장점과 그 초음파의 장점을 하나로 합친 그런 가습기인데요. 역시나 물 가열을 하니까 소비 전력이 조금 높다는 점이 단점이 있겠고, 장점은 단시간에 습도 조절이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해요. 원심 분무기 가습기. 이 제품은 사실은 시중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냥 종류가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시는데, 말 그대로 원심력을 이용해서 가습을 해주는 장치예요. 그리고 기화식 가습기, 일명 에어워셔라고 부르기도 해요. 물에 젖은 필터를 바람에 말려가지고 기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소비 전력이 낮은 장점이 있고, 세균이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좀 방지해주는 그런 장점이 또 있어요. 일단 주기적으로 필터를 갈아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청소는 무조건 필수고, 가장 단점이기도 해요. 습도를 높이는데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요. 어떠셨어요? 장단점은 모두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가장 흔한 방식인 초음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주 세척을 한다면 초음파가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구매할 때 최종 결정한 이유가 바로 3가지가 있어요. 일단 깨끗하게 세척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진동자 부분이 증식되지 않는가, 그리고 마지막 하나로는 분리세척이 쉽고 가능한가. 이 3가지가 모두 충족되기 때문에 저는 가격도 괜찮고 직관적이라서 스페이스TM 대용량 가습기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 정도면 아주 만족스럽죠? 어떻게 세척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깨끗하게 세척을 하기 위해서 다른 재료들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베이킹소다, 식초를 준비해주세요. 베이킹소다를 약 20g 정도 넣고 식초를 약 30g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물 400ml를 넣고 물통 마개를 닫고 20회 정도 흔들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로 한 번 더 헹궈주면 끝! 정말 간단하죠?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면 초음파 가습기의 단점이 있다고 하지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습기 사용할 때 꼭 알아야 할 생활 꿀팁. 가습기와 공기청정기를 가까이 놓고 사용하지 말라고 하죠. 그 이유는 가습기를 틀면 공기청정기 모델에 따라 다르겠지만 물 입자를 먼지로 인식해서 나쁜 표시로 뜰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역시 기기에 따라 다르지만 공기청정기의 필터에 곰팡이 혹은 세균 증식에 대한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죠. 습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내가 날 수도 있어요. 가습기와 공기청정기는 2.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주는 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 같이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한다고 해요. 즉, 공기청정기와 가습기가 일정 거리를 두고 있으면 괜찮다라는 말이죠. 2.5m, 그냥 넉넉하게 3m 이상 저 멀리 거리를 떨어뜨리고 사용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12월이 되면서 건조함이 너무 심해졌죠. 가정에서, 회사에서 곳곳에 가습기가 필수가 아닐까 싶어요. 적정 습도 꼭 챙기시고 올 겨울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한 정보와 함께 대용량 가습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끝까지 보셨을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